자, 여러분, 미란 보고서 심층 분석 2부입니다. 잘 듣고 계시죠? 이쯤에서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시고요. 자, 1부에서 얘기했던 내용 간단하게 혹시 1부 안 보고 또 2부만 쏙 보시려는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얘기를 해보면 트럼프가 경기 침체를 각오하고서도 이제 관세를 강행하겠다라고 막 얘기를 하면서 지난주에 미국 시장이 많이 조정을 받았는데 지금 도대체 왜 그러냐 트럼프가 이 마가라는 걸 내세우면서 지금 관세를 강행하고 있는데 도대체 뭘 이루려고 하는 거냐. 트럼프의 생각에는 주식시장이나 경제성장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근본적으로 미국 경제의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한 거고 핵심은 결국은 제조업 경쟁력의 부활, 이에 따른 경상수지와 자본수지 적자의 해소인데 결국은 이거에 대한 이론적인 배경을 제공하는 게 바로 이 스티븐 미란이라고 하는 현재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인데 이 양반이 지난해 11월에 이 허드슨 베이 캐피탈 소속이었을 때 영어를 다시 얘기하니까 좀 그러네. 이 글로벌 무역 시스템을 구조조정하기 위한 이 사용자 가이드라는 보고서를 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보고서를 보니까 트럼프가 도대체 왜 이러고 있는지가 다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달러화 강세가 근본적인 문제고, 두 번째는 왜 달러가 강해졌냐? 트리핀 딜레마 입장에 빠져 있는 거고, 미국이 기축통화 국가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달러화에 대한 초과 수요가 발생해서 그래서 달러화가 미국 펀더멘탈 대비 강하다. 근데 계속해서 미국 달러화가 강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무역수지와 자본수지 적자가 쌓이면 언젠가는 임계점에 이르러서 달러화의 기축통화가 한꺼번에 붕괴된다.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결국은 그거를 빨리 이제 해소해야 되는데 더더군다나 지금은 미국 경제 규모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어졌기 때문에 부담이 더 커졌다는 얘기예요. 현재 미국의 국가 부채는 이렇게 많이 늘어났고 GDP 대비 무역수지 적자도 크고 그래서 결국은 하루빨리 쌍둥이 적자를 완화시키는 게 필요하다. 그 첫 번째 해결책이 그래서 관세다. 그래서 관세라는 게 쉽게 지금 사그라들 카드가 아니다. 그리고 관세가 인플레를 일으킨다는 것도 약간은 기우다. 지난번 1기 때 보니까 통화 가치가 조정이 되면서 관세 효과는 사라졌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설령 그렇게 해서 통화가치 조정으로 인해서 관세 효과가 사라져도 미국은 관세 이익을 얻기 때문에 나쁠 게 없고 만약에 정말로 이제 관세가 부과돼서 이게 인플레이션으로 발생된다고 하면 조금은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 무역 불균형이 조정될 수 있는 그런 효과는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관세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할 거다. 이렇게 지금 봐야 되고요.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는 뭐 통화가치 조정을 통해서 관세의 효과를 약화시키려고 하겠지만 100% 그러긴 힘들다.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는 중국에 대해서 최고 세일 50에서 60%까지 갈 건데 점진적으로 이만큼 중국이 위안화같이 절하하면 중국 내에서 자본 이탈로 큰 위협이 퍼질 수 있는 거고 최근 상황은 달러화가 좀 약하는 모습이니까 좀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관세를 부과하되 점진적으로 부과하는 방식을 취할 거고 보복 관세에 대한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안보와 연계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당근과 채찍을 줄 거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그 1부의 주요 내용이었고요. 자, 2부는 이제 이렇게 했는데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 결국 그리고 관세의 부가 시 통화 가치가 조정되면은 이제 관세 효과가 무력화된다고 그랬잖아요. 관세 이익을 얻긴 하지만 뭐 관세 이익을 얻어서 그걸로 무역 불균형을 조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근본적으로 인위적인 통화 가치의 조정이 필요한데 과거에 보면은 인위적인 환율 조정 사례가 크게 보면 두 번 있었죠. 하나는 원래 브레튼 우주 체제가 1944년도에 출범할 때 당시에 그 달러화의 가치는 1온스당 35달러로 고정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한 고정 환율로 인해서 이 달러화의 어떤 미국 경제 대비 펀더멘탈 대비 달러화가 강했고 이른바 환율의 자율 조정 기능. 그러니까 원래 경상수지가 적자인 나라는 통화 가치가 절하돼서 결국은 수출을 많이 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이 무역수지 적자가 좀 개선되는 효과가 생겨야 되거든요. 근데 미국의 경우에는 거꾸로죠. 경상수지 적자가 계속 유지가 돼도 환율이 약해지질 않아요. 왜냐하면
기축통화국이고 그 당시에는 또 온스당 35불로 고정통화였고 그래서 결국은 한계 상황이 이르러서 닉슨이 나 더 이상 달러로 금으로 못 바꿔줘라고 하면서 빵 손든 게 이제 닉슨 쇼크인데 그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야 그러면 미국 니네가 너무 힘들었으니까 좀 통화가치 조정해줄게. 그래서 1달러당 1온스당 35불을 1온스당 38불로 올려줍니다. 즉 달러화가 이 금 대비 약해진 거죠. 1온스당 35불이 1온스당 38불이 되면 그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다른 나라하고도 통화 가치가 조정이 된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인위적인 환율 조정입니다. 그게 바로 스미소니언 협정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여러분 많이 아시는 1985년도. 그 당시에 이제 뭐 대부분 일본과 독일을 필두로 해서 당시에 달러당 240의 엔이었던 통화 환율을 1달러당 120엔까지 떨어뜨려 버렸죠. 즉 달러화가 엔화 대비로는 반토막 난 거죠. 그게 이제 두 번째였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은 이제 세 번째 어떻게 보면은 그 인위적인 통화 조정 그리고 제2의 플라자 합의가 필요하다 해서 얘기되는 게 지금 마라라고 합의라는 그 트럼프의 별장이죠. 거기에서 이제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그 모든 경우에 있어서 결국은 근본적으로 제가 첫 출발이 그 현재 미국이 제조업 경쟁력을 잃어버리고 그다음에 뭐 무역 수지, 자본 수지, 재정 수지 적자를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결국 달러화가 과하게 비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주로 조정하려면 이거밖에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이제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아니 그러면 달러화가 그러면 뭐 약해져야 된다는 얘기냐. 근데 이게 제가 지난주인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달러화가 두 가지 개념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알게 됐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달러 인덱스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무역가중 달러화라는 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 그 언제냐 1999년도를 이제 빵으로 놓고 지금 현재까지 달러화의 가치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게 되면 이 빨간색이 달러 인덱스예요. 보시면 달러 인덱스는 오르락 내리락 해서 지금 보면은 0하고 별로 큰 차이가 없죠.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는 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최근에 뭐 110 갔다가 103 갔다가 했지만 별 차이가 없는 거죠. 근데 요 검정색은 무역 가중치입니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무역을 많이 하는 국가. 즉 차이점은 중국의 유무겠죠. 중국의 비중이겠죠. 보시면 무역 가중 달러화의 가치는 올랐다가 내려갔다가 쭉 올라가서 지금 한 20 이상 올라가 있죠. 그러니까 1999년도와 비교해 보면 단순한 달러 인덱스는 거의 한 5% 정도 절상됐는데 무역 가중치로는 20 몇 프로 이상 절상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달러화가 지금 그 무역을 하는 국가들 대비로는 강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요거가 지금 절하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1985년도 플라자 합의 당시에 요때인데 요때 그때를 그 84년도를 100으로 넣었을 때는 보시면 이렇게 그 엔화랑 마르크화가 이렇게 약해졌다는 얘기예요. 거의 한 반토막까지 약해졌죠. 그러니까 강해졌죠, 걔네가. 달러가 약해진 거죠. 당시에 무역 적자의 주요국은 일본과 독일이었고. 자, 그러면 지금은 어떠냐? 마라라고 합의를 하게 되면 그때는 미국하고 일본하고 독일에 집중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좀 많이 퍼져 있어요. 뭐 여전히 지금은 이제 제1이 중국이고 그다음에 멕시코, 베트남 이런 식으로 되는데 지금 뭐 중국이 한 거의 30%, 뭐 멕시코가 17%뭐 이런 식으로 쭉 비중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다자간 협상이 필요한 겁니다. 중국 그 당시에는 일본하고 독일만 해도 얘네 합치면 45% 절반이었는데 지금은 뭐 첫 번째 중국이 많아야 30%니까 어느 정도 의미가 있으려면은 얘네들 주요 흑자국들에게 다자간 통화 가치의 조정을 통해서 이 달러화 가치의 인위적인 절하를 가져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뭐 가장 큰 타겟은 이제 중국이 될 수밖에 없고 특히나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미국의 GDP 대비 70% 80%까지 육박해 있기 때문에 뭐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을 견제해야 될 필요성도 크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현재 가장 우선시된 타겟은 이 환율 관찰 대상국에 있는 나라가 될 가능성이 크다. 중국, 일본, 한국,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독일 얘네 7개 국가들이 지금 미국의 교역 촉진법상 3개 요건 중에 2개를 충족해서 여차하면은 환율 조작국에 들어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여기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다자간 협상을 할 때 뭐 얘네들이 과연 뭐 따를 수 있겠냐 이거를 또 압박하는 이제 수단이 필요한데 그 졸탄 포자르라고 뭐 국제 교육 협 전문가 뭐 이제 이런 이분이 이제 쓴 보고서 중에 이게 이제 미란 보고서도 소개가 됐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아까 제가 관세하고 안보가 어떻게 보면은 지렛대고 결과적으로 통화가치 조정이 이제 그러니까 그 미국의 쌍둥이 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이 하나는 관세고 또 하나는 그 통화가치 조정인데 이게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와 안보라는 지렛대를 통해서 결국은 통화가치를 조정시키는 그 다자간 통화가치 조정시키는 이제 그런 그 말하라고 합의의 이득에 다른 국가들을 푸시하는 건데 그 과정에서 이제 안보 서비스를 이제 지렛대 삼을 텐데 그러면서 지금 이제 졸탄 포자르가 이제 얘기를 하는 게 현재 미국이 가지고 있는 재정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안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안보 서비스의 그 등급 레벨에 따라서 만약에 미국에게 안보 서비스를 많이 받으려면 더 많이 부담하고 안보 서비스 안 받으면은 덜 부담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또 한 가지 얘기하는 게 그 미국과의 어떤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서 현재 미국 국채를 준비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로 하여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100년 만기 국채로 교환하는 거를 시행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완전히 코를 꿰는 거죠. 그 100년 만기 국채로 바꿔주라는 거예요, 지금. 참고로 미국의 국채 가중 평균 만기는 한 6년 정도 되는데 이거를 100년으로 바꿔줘 버리면 쉽게 말해서 한국이 외환보유고상에서 미국채를 들고 있는데 지금 한 대부분 10년짜리 지표채권 많이 들고 있으니까 6년, 7년짜리인데 이거를 100년짜리로 바꿔버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냐면 이제 미국에 대한 종속도가 이제 그만큼 심해질 거고 듀레이션이 길기 때문에 금리 변동에 따른 그 가격 변동성도 매우 커지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부작용은 또 달러 수합을 통해서 해결하면 된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졸탄 포자르가 이제 그 얘기하는 바는 이렇게 해서 결국은 안보 서비스를 받는 국가들한테 니네 안보 서비스 받으려면 대신 반대급부로 100년 만기 국채로 니네 그 보유하고 있어. 그래야 우리가 안보 서비스 제공해 줄게.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엮어 간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미국이 현재 재정 적자 비중이 크고 한 해만 그 지급하는 미국의 이자 지급 비용이 지금 엄청 높아요. 그리고 GDP 대비 이자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한 5%입니다. 그러니까 GDP에서 5% 정도는 이자 내는 데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경감시키려면 이거를 안보와 엮어서 하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고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불응한다라고 하면 미국채 이자에 대해서 원천징 수세 스스로 매고 주겠다라고 하자. 그러면 이것도 상당히 골 때리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까지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 이게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요 이슈는 아직 지금 수면화 안 되는데 만약에 요거 나오면 단기적으로 미국 금리 급등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왜냐면 이제 100년 만기로 바꿔줘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다음에 이자에 대해서 갑자기 그 수수료 물려버린다고 하고 그다음에 하여튼 이제 요런 그 뉘앙스만 보여도 단기적으로는 미국채 금리가 좀 급등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아직은 이제 구체화되진 않았어요. 이것까지는. 그래서 요거는 좀 뒤에 담기는데 어쨌든 이 통화 가치를 조정하기 위한 빌드업이죠, 빌드업. 관세로 처음에는 압박하고 안보로 엮어가지고 하다가 결국은 니네 다자간 통화 가치 조정하자. 요걸로 갈 건데 그러면서 이거가 트럼프 임기 끝난 다음에 유야무야 되면 안 되니까 이거를 미국채 보유 만기랑 그 엮어가지고 지금 현재 미국의 안보 서비스를 제공받을 나라는 미국의 장기 국채를 사가지고 장기적으로 엮어버린다. 이제 이런 그 생각까지 하고 있다. 요게 지금 이 보고서에 이미 다 소개된 내용이라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앞으로 나올 수 있겠죠. 앞으로 이런 내용들이 나올 수 있을 거죠. 향후 미래가 아마 이 내용대로 갈 가능성이 있다. 요 부분 한번 주목을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다자간 협상이 만만치 않으면 그냥 일방적으로 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그 수단은 뭐냐면 국제경제비상권한법, 이른바 IEPA를 지금 들먹입니다. 이게 뭐냐면 약간 이제 비상사태 선포 같은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국가안보와 외교정책에 관해서 비정상적이거나 특별한 위협이 있다고 하면 대통령에게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는 거예요. 뭘 할 수 있냐? 수입 금지할 수 있고 제재 부과할 수 있고 수입 및 수출 차단할 수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미국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면 야, 니네들 지금 뭐 통화가치 조정하자고 하니까 안 해? 알았어. 그러면 니네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 그래서 그냥 마음에 안 드는 국가 내지는 무역수지 적자를 많이 안겨준 국가에 일방적으로 통보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참 이게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보면은 대단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참 무섭다. 근데 이게 미국 사람들, 미국 그 우선주의자의 생각에서는 이게 우리만 살려고 그러냐. 우리가 기축통화국으로서 지위 유지하려면 우리가 이렇게 계속 쌍둥이 적자를 쌓아가면 안 되고 우리도 해소를 시켜야 되는 거니까 그런 거다. 만약에 니네 우리가 그 기축통화국으로서 위치를 상실하면 니네도 더 크게 흔들릴걸? 그러니까 그 얘기는 맞긴 맞아요. 미국이 만약에 기축통화국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다고 하면 세계 경제가 가져올 혼란은 정말 그 누구도 상상하기가 쉽지 않겠죠. 왜 2011년도인가 미국이 신용등급 AAA에서 AA 플러스로 강등될 때 정작 흔들렸던 거는 미국 금융시장이 아닙니다. 다른 나라의 금융시장이 흔들렸어요. 그리고 그때 정작 미국 달러화는 강했어요. 아니 신용등급이 떨어지는데 왜 달러화가 강하냐고요. 기축통화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실 참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하기도 한데 이게 미국이 현재의 이런 그 국제 금융 시스템 자체가 유지되는 게 어떻게 보면 또 그나마 나을 수도 있겠고. 자, 그래서 미란 보고에서 이제 결국은 모든 시나리오를 감안해 봤을 때 공통적인 결과는 이제 다음 부분들이 예상이 된다. 첫 번째는 뭐 어떻게 되더라도 우방적, 그 다음에 중립적 거래 파트너에 대한 경계가 훨씬 더 명확해질 거다. 그래서 우방 국가는 안보 및 경제 우선 안에 있지만 더 많은 부담을 분담해야 될 거다. 그러니까 이제 이 3등분해서 너는 우방국이야, 적이야. 그 다음에 너는 그 중간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가지고 니네가 우방 국가면 우리한테 안보 서비스도 받고 경제 서비스도 받는 대신 많은 부담을 해라. 뭐 결국은 많은 양보를 해라라는 거고 무역 수지적인 측면에서 그 다음에 이거를 그 국채도 장기채 사가지고 우리 쪽 재정 부담을 줄여줘라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안보 우산을 철수하겠다는 위협을 해버리면 그 자체로 이 미국 안보의 우산 아래에 있지 않은 나라들은 이 경제랑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 국가에 대해서는 위험 프리미엄이 늘어날 거다. 오타가 맞네요. 그러면 이제 그 자체로 그게 하나의 위협이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 우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따뜻한 방 안에 온실 안에 있는 거고 그 밖에 있으면 춥고 배고프다는 거죠. 그러려니 차라리 들어오는 게 낫지 않냐 이런 거죠 지금.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가 이제 한번 개겼다가 지금 저렇게 됐고 유럽도 지금 비상이고 한국도 지금 약간 좀 불안해요. 이제 한국도 조만간에 그 방위비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지금 자꾸 트럼프가 푸틴을 자극해가지고 막 유럽을 이렇게 하려고 하면 거꾸로 얘기하면 트럼프가 이 북한을 자극해가지고 한국의 어떤 승복을 받아낼 가능성도 있지 않나. 상당히 좀 불길한 전 예감이 들더라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인위적인 통화가치 조정 가능성으로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제2의 플라자 합의 말하라고의 발생 가능성 뭐 이런 부분들 지금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고 네 번째는 이로 인해서 브릭스처럼 달러의 대안을 찾으려는 노력들이 강화될 거다. 지금 브릭스 국가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뭐 그 중국의 뭐 CBDC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러시아 결제 시스템, 중국의 결제 시스템도 보면은 이 달러의 결제 시스템 스위프트에서 벗어나려고 자체적인 결제 시스템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되겠냐? 결국은 안 될 거다. 그렇지만 그런 노력은 생길 거고 그래서 이제 얘네 여기서는 특이하게 금이나 암호화폐처럼 이 달러화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 준비 자산은 혜택을 볼 수도 있다. 그래서 최근에 금값이 지금 3,000불이 올랐죠. 지금 비트코인은 많이 좀 조정받았지만 나중에 보면 결국은 얘도 좀 뜰 가능성이 제가 뭐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결론인데요. 어떤 결론을 내보냐면 자, 트럼프 2기는
국제 경제 시스템의 전면적인 변화와 그에 따른 변동성을 초래할 것이다. 왜냐하면 한 번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리고 트럼프는 여전히 높은 지지를 얻고 있기 때문에. 자, 두 번째, 미국 정부는 달러 가치를 조정하기 위한 다자간 협상뿐 아니라 일방적인 조치도 취할 수 있다. 제2의 플라자 합의, 말하라고 합의를 추진하겠지만 이게 여의치 않으면 아까 얘기했던 비상사태 선포해가지고 일방적으로 몰아붙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은 관세가 다른 통화조정 수단보다는 먼저 사용될 거다. 그래서 관세가 절대 그냥 블러핑에 그치지 않는다라는 거는 좀 저는 이번 보고서 정리를 하면서 좀 명확해진 것 같고, 그 다음에 관세는 일단 달러에 긍정적이다. 강세 요인이에요. 그래서 먼저 강해졌다가 나중에 약해질 거다 얘기하고 있고, 트럼프 정부가 미국의 이익을 위해 글로벌 무역 및 금융 시스템을 재구성할 수 있는 길이 있지만 그 길은 매우 좁다. 그래서 신중한 계획과 정확한 실행,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이제 이 스티븐 미란의 보고서는 마무리가 됩니다. 자,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내용을 한번 쭉 들어보셔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이번에 이제 자료를 좀 준비하면서 느낀 생각이, 이 트럼프의 어떤 최근의 미치광이 전략, 광인 전략이 어쩌면 고도하게 설계된 전략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트럼프가 하고자 하는 일은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의 부활, 이에 따른 경상수지와 자본수지 적자의 해소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기 전까지는 상당히 좀 고난의 길, 그 이외의 국가들에게 있을 수 있고,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처럼 안보에 대한 위협도 있고 무역 수지도 흑자를 가진 나라들은 미국에게 상당히 많은 거를 갖다 바쳐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도 좀 사실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지금 뭐 주식시장이 뭐 오르고 내리고 이런 걸 떠나서 주가야 뭐 많이 빠졌으니까 단기적으로 반등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뭐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내성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런 어떤 큰 구조적인 변화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 좀 감안하시면서 향후에 자산운용 하시는데 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 일요일에도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미란 보고서 심층 분석이었고요. 저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